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일본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일본의 국민들, 일본 정치권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일본 게이센 여대 이영채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학생들하고 일본 학생들하고 같이 왔습니까? 네, 제가 이틀 전에 네. 지금 현재 성공회대학교에서 단기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학생들은 뭐라 합니까? 이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한일 이 갈등 관계를 좀 다소 신경 쓰고 있는데 네. 특히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 여러 불매 운동이라든지 또는 한일 관계를 아주 과잉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대학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일본도 그래서 TV 틀면 지금 이 문제 뉴스에 계속 나옵니까? 그렇죠. 거의 그 지금 규제 조치에 대해서 네. 뭐 일본 정부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방송에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반 시민들은 영향을 받고 저도 학생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설명을 했는데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민간 교류가 중요하고 학생들이 한국에 가서 많이 배우고 싶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전원 다 참가했습니다. 일본 TV는 NHK를 비롯해서 민방들도 대부분 정부 편이죠. 그 NHK가 가장 그래도 공정성이 있는 방송이라고 했지만 네. 제2차 아베 내각 등장한 2015년 이후에 가장 아베 수상의 측근이 NHK 사장이 임명이 돼가지고 네. NHK 내부에서 조금 의식 있는 기사를 쓴다든지 특집 방송을 만든 기자들이 많이 좌천됐고요. 네. 특히 아사히 방송 같은 경우도 많이 그 중립적인 방송인데 메인 보도 스테이션의 주요 간부가 후쿠시마 문제를 거론해서 네. 그 방송에서 하차하는 이런 일도 생겼죠. 당연히 한일 무역 갈등을 보도하는 논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건 뭐 예상이 됩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일본 정부가 한국 여행 주의보를 내렸다고요?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일본 사람들은 야 지금 한국 가면 뭐 위험하려나? 어디 식당에서 쫓겨나려나? 진짜 이렇게 생각합니까? 실제 저희도 물론 해외 여행 갈 때 위험 지역에 가면 네. 뭐 주의하라는 이런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거의 외무성은 매주 거의 한 두세 건씩 네. 해외 여행하는 사람 또는 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한국에 대한 위험 정보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특히 집회가 있다든지 네. 또 그리고 아니 그런 위험 정보라는 건 우리가 저 아프리카나 무슨 저 중동의 분쟁 지역을 갔을 때 외교부에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간접적으로 그 지역에 자제하라고 하는 압력으로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많이 판단을 해서 네. 자기가 결정을 하지만 일본 시민사회의 특성이랄까요. 일본은 어떤 국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침을 내리면 일본 시민사회는 여러 가지 쪽으로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 마란 말은 하지 않는데 간접적으로 자제를 하고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큰 메인스트림 뭐랄까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크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죠. 그죠? 네. 정부가 오늘 일본의 수출 규제 또 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책 추가 대책을 또 내놨죠. 맞습니다. 네. 어제 당정청 회의가 있었고요. 네. 관계장관 회의도 오늘 이어졌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낸 대책은 우선 100대 품목을 선별한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20개 품목, 우선 이 긴급하고 중요한 것들이요.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공급 안정화의 핵심은 국산화입니다. 근데 꼭 국산화만 다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일본 외에 공급선을 다각화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1년 내에 20대 품목은 이제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80개 품목은 향후 5년간 안정화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미 나온 얘기지만 당정청 합의대로 내년부터 연간 1조 원 플러스 알파를 네. 이러한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공급 안정화와 국산화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정밀 소재라든지 부품들, 핵심 부품들 네. 우리 중견기업들이 또는 우리 대기업들이 기술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부가 또 전폭 지원할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당분간이란 말이에요. 네. 일본이 뭐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폭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겠죠. 이걸 어떻게 버틸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지난번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일본으로 건너가고 네. 그리고 이제 롯데 신동빈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단기적으로 생긴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공급선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뭐 우회로를 뚫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일본 외에 그럼 문제가 됐던 네. 고순도의 불화 수소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이나 러시아도 공급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또 국산화하는데도 생각보다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제 완성해낼 수 있다고 하고요. 네. 그동안의 문제는 이 비용 효율성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 재계와 대통령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도 재계가 그런 실토를 했어요.
우리 자본이 너무 늙었다. 이 기초적인 부분들, 네. 산업의 근간에 대해서 우리가 국산화를 소홀히 했던 게 사실이다. 네. 근데 지금 이미 이렇게 이 김상조 정책실장의 얘기가 중요한데 단기적인 고통은 불가피하다. 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단기를 우리가 버텨내고 네. 다른 루트를 뚫어내는 게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 대응책들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후쿠시마산 농산물의 방사능 우려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일단 일본 정부에서는 도쿄올림픽 선수단 식단에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이 그냥 상징적으로 안전성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하겠다. 그러니까 네. 홍보 목적으로 이렇게 선수단 식단에 그 방사능 우려가 있는 식단을 제공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국내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이 도쿄올림픽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식단으로는 우리 올림픽에 대해서 보이콧을 해야 된다. 네. 어떤 강경한 대책 그리고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지금 설문조사 결과가 68.9%에 이른다는 것이고요. 네. 한 20% 남짓은 구체적인 안전 문제가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건 역시 어떻게 보면 이 보이콧 문제로서 올림픽을 전면 보이콧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한국 내에서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WTO에서 후쿠시마 농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한 안전이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만큼 국제적으로 이 위험성을 알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일본 내에도 이런 네.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을 취할 네. 수 있다 이런 의사표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설문조사는 뭐 성별, 지역, 나이 상관없이 지금 거의 과반수가 넘는 네. 숫자로 후쿠시마 농산물에 대한 네.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내년 도쿄올림픽을 갈 우리 국민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제품 불매 현황도 좀 볼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추려봤는데요. 네,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월 대비로 이제 맥주 소비량만 보시면은 맥주는 좀 거의 안 60% 팔리는군요. 이상이고요. 라면, 조미료 마찬가지고요. 식생활과 관련된 조미료까지 지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여행객도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약을 아예 하지 않거나 예약한 것을 취소하는 인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 불매 운동은 굉장히 정교하게 다른 품목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네.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자, 될 것 같고요. 차량 일본 차들 국내에서 얼마나 덜 팔리고 있나 지난달에 대비해서 이번 달에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24%나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37%나 혼다 같은 경우에 41%나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네, 교수님, 일본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그렇죠. 불매 운동에서 특히 일본 기업의 피해라고 보기 때문에 보도는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물론 이 지금 피해를 될 수 있으면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은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 네, 그리고 또 실제 한국과의 관계는 네. 일반 소비재가 많기 때문에 네.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네. 현지에 있는 기업들의 반응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되면 여러 가지 이 부가 관련된 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네, 특히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역시 이 여행객 감소는 네. 일본의 지금 현재 지방 경제가 많이 불황이고 많은 예, 전문가들이 그걸 공통점으로 지목하세요. 예, 원래는 지금 일본 전체적인 경제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 엔저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일자리를 메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는 고령화 현상이 많이 있고 생산 제조업체들이 있었지만 3.11 대지진 이후에 일본 지방에 여러 가지 노동 문제들이 생겨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 유일한 이익은 관광 수입인 거예요. 그래서 후쿠오카 또는 도토리, 시마네, 네. 사가현 이런 지방에서는 여름 관광 수입으로 거의 겨울을 지낼 정도라고 봐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전 이 관광객들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벌매 목소리가 나오죠. 네. 단지 이것을 지금 동경이나 중앙 정부가 무시하고 있는 것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본 안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중단시킨 거 뉴스들로서 알고 계시죠? 독일에서도 이 소녀상 철거를 일본 정부가 요구했다는데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네. 지난 1일부터 나고야에서 우리 소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네. 일본인들이 소녀상 전시에 항의하면서 지난 3일 개막 사흘 만에 전시가 돌연 중단됐습니다. 네. 現代日本の表現の不自由状況を考えるという
企画をその主催者が自ら弾圧するということは歴史的暴挙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戦後日本最大の検閲事件となるでしょう。 그런데 지난 2일 독일 베를린의 한 전시회에 역시 우리 소녀상이 출품되자 현지 일본 대사관이 철거 공문을 보내 압박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소녀상이 세워져 있으니까 철거를 하라. 일본 위안부 문제는 그 균형권과 직접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문화적인 거잖아요. 일단은 일본 현지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의 항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것은 사정 검열에 해당한다. 일본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적시되어 있는데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한다라고 내부적으로 비판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계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죠. 전시에 이미 이제 전시가 되고 있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우리 사회 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것이고 일본 내에서도 이 한일 문제의 비판적인 입장에서 문화는 독립적으로 문화 예술은 조금 다른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니케이 지수도 한 네. 2% 가까이 급락했고요. 우리 코스피 지수는 2% 이상, 코스닥 지수는 7%나 폭락했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환시도 외환시장도 많이 흔들렸고 우리 돈의 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 말로는 일본이 금융보복을 노린다. 네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후사카 유지 교수가 주창했던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를 아베 정권이 흔들려고 한다. 네. 정권을 이제 흔들기 위한 거. 한국 네. 때리기를 넘어서 한국 길들이기다. 이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2의 IMF를 유발하기 위한 것 아니냐. 네. 어찌 보면 지금 좀 거대 음모론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대목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대목들은 있어요. 다만 과거에는 일본이 지급 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경제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는데 우리 기업들이 돈 예. 빌릴 때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일본 은행들이 해줬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과거 IMF도 사실은 일본이 지급 보증이나 어떤 스와핑, 네. 어떤 이제 이 재무적인 지원을 거절함으로써 유발됐다고 하는 네. 것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일본의 책임도 크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일본 돈이 제일 먼저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한 형태로 일본이 우리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1,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급 보증률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낮아져서 과거 우리 98년도 네. 우리 IMF 외환위기하고 지금 우리 외환시장 다르죠. 우리의 경제 체력이 또 네. 달라진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네. 일본이 아직까지 기한이 살아있는 지급 보증은 네. 약 1조 6천억 원대에 불과하다. 1, 2조를 지급 보증을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심각한 금융 위기가 오긴 어렵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내부의 움직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는 도쿄 최대 중심가 신주쿠역 근처인데요. 네, 일본 시민들이 모여서 아베 퇴진을 외쳤습니다. 네. 일본 시민들이 내건 집회 주제 아베 정권 타도와 한일 국민 연대였는데요. 연대란 말이 보이죠? 네. 일본의 우경을 막기 위해서 아베 정권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今日本政府がやってることは外交じゃねえんですよ。明らかに間違っ 가의 역사에 대한 저는 학교에서도 배울 기회가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의 야당 국회의원도 단상에 올라서 아베 정권의 최근 행보를 규탄했는데요. しかしこれは政治と経済をごっちゃにするというやっちゃいけないことな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이번 집회는 일본의 한 회사원이 SNS를 통해 제안해서 그런데 순식간에 수백여 명이 동참해서 1시간 반가량 진행됐답니다. 저 집회를 바라보는 일본 국민들의 생각은 뭘까요? 그 아까 아이치현의 그 네. 미술 전시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국공립 미술관에서 항상 전시를 했지만 금지됐던 일본의 터부가 있어요. 네. 천황 문제, 그리고 또 오키나와 문제, 네. 히로시마 피폭 문제, 그리고 소녀상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함께 공공기관에서 허락을 해서 한 건데 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소녀상의 역사 문제가 아니고 일본의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했지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문제죠. 아베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가 후퇴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저 집회도 마찬가지인 것은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토론하고 정보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이 조치를 간 것에 대해서 네. 많은 일본 국민들이 이게 그래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사 표현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이 조작돼 있다고 많이 믿고 있고, 많은 양심적인 시민들은 한국 시민사회야말로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경제까지 다 네. 끊으면서까지 만든 것에 대한 불합리한 측면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물론 이건 뭐 한 방송사 계열사의 인터넷 여론조사인데, 네, 보면 네, 아베 내각 지지율도 그렇고, 네, 일단 이번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여론이 더 많고요, 월등히 많고요. 여전히 아베 내각 지지율은 여기는 뭐 제가 아는 것보다는 뭐 더 높게 나왔군요. 보통 한 40~50% 유지된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지금 저기 여론조사에서 NHK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네. 아베 정권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50%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기 제2에는 물론 TBS에서 좀 중립적이긴 하지만 인터넷 조사이고 네. 이런 식으로 여론이 높아졌을 때 일시적으로 60% 저렇게 넘게 보이지만 실질적인 저 여론이 국민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고는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일본 국민들 내에서 아베 수상에 대한 여러 지지율들에 대한 것들은 물론 저희들이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꼭 그게 국민들의 직접적인 일시적인 감정의 표현인 거죠. 즉 예를 들면 한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일본이 역사적으로 조금 그래도 한국하고 역사 문제를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뭔가 정부가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다시 한국이 반응이 왔을 때 일본 국민들이 좀 피로의식이 일시적으로 반영된 효과인데 이것들을 마치 전체적인 정책으로 저렇게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네. 일본 정부가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난번은 6월 30일 G20에 저희들은 판문점에서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죠. 네. 일본의 보수 정치의 가장 큰 특성은 북한 위협과 한반도 위기론으로 지금까지 토대를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 일본에서는 즉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동력도 없어지는 거고 국내적으로는 연금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뭐 너무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북한이라는 위험이 사라져버리면 일본 보수 진영의 존재가 흔들릴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헌법 개정할 수 있는 동력도 잃어버리고 즉 국내외적인 아베 수상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위기를 지금 다른 이슈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일각에서는 아베 정권 사람들이 한국이 뭐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무시할 수밖에 없다,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네.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그런 보도는 여쭤보고 뭡니까? 즉 미국 쪽에 보면 일본이 직접 투자하는 싱크탱크가 엄청 많아요. 네.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이런 원리들 보면 오히려 CNN은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번 조치에 대해서. 하지만 친일 계열의 싱크탱크들은 일본의 보수와 연결이 되어서 네. 그러한 기사를 한국의 신문이라든지 일본 네. 신문에 투고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보면 WTO든지 이번에서는 ARF 회의에서 보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한국 측의 논리를 지지하고 있고 마치 일본이 이런 WTO 논리로 보더라도 경제 문제 정치를 끌어들인 것 또는 전전의 역사에 대해서도 일본이 노력을 해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일본 모습에 오히려 많은 제3세계들이나 국제사회는 일본 편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국내용으로 한국이 배제되고 있다라는 다른 역논리로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본 정치권 사람들, 교수님이 직접 만나본 정치권 사람들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합니까? 뭐 자민당 의원들도 좀 의견들은 갈려요. 네. 자민당 내에서도 실제 여기 지역을 돌아보면 네. 한국과의 관계는 우호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있지만 우리가 일본 회의라고 하죠. 즉 일본의 보수 극우 세력의 정치 조직인데 네. 이들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현재 자기들의 어떤 전전의 세계관을 다시 지금 실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강공 정책을 한국에 써야 된다고 보고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국회의원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선거에 하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이것들을 수습을 못해서 네.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정책적인 효과를 생각하고 정말로 국익을 생각하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토로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일본의 성격이 일본인들의 성격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내놓고 발표하지 않잖아요. 또 당내에서 이견을 낸다거나 정부 안에서 어떤 장관이 이견을 낸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여야를 국문하고 입헌민주당이라든지 국민민주당이라든지 이번에 이 조치에 대해서는 바로 기자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간사장들은 일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한다. 즉 이것은 무역 규제 정치 아니고 안전보장상의 한국에 문제가 있다. 즉 정당들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하지만 신문들은 전혀 의견들이 달라요. 마인치 신문, 아사히,
일본 경제신문 이런 중립계 신문들은 철저하게 국익으로 봤을 때 일본의 현재 경제 상황에서 그리고 국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 이것은 비상식적이다. 네. 일본이 모든 명분을 잃었다.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이것은 즉각 철회돼야 된다는 여론이 많지만 방송과 일반 정책애들은 다른 여론 몰이를 하는 거죠. 신문과 방송이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교수님 보시기에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것은 아베 정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번 조치를 하지 않고 이것 한국과 타협을 하면 정권 붕괴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계속 밀어붙일 거고 네. 올해 아마 12월에 중요한 선거까지 할 거다. 그렇게 봤을 때는 좀 장기화된다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저희들이 네. 그 속에서도 민간인들이 특히 저희 학생들도 그렇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이 민간인들은 너무나 이 지금 전국성에서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네. 또 이들이 돌아가서 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선전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준 높은 불매운동, 즉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들에게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뜻하게 환영을 하고 그럼요. 한국 네. 사회가 차별하고 있지 않다는 모습을 네. 꼭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찾는 일본인들까지 우리가 적대시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또 국제 여론전에서도 포용력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을 한국인들이 보여줬을 때 여론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아쉽습니다. 교수님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손정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이영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사건건 내일 장제원, 박범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